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영상 미디어 센터에 있는 카메라 4대의 사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영상으로 그동안 제가 지켰던 촬영 원칙 내지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촬영 전에 장비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고 배터리가 잘 충전됐나 확인하고 여분의 배터리도 챙기고 메모리 카드도 비우거나 여분으로 또 챙깁니다. 마이크나 삼각대 같은 필수 장비도 한 번 더 점검하고요. 아주 중요한 촬영이면 컴퓨터를 가져가서 수시로 데이터 백업까지 합니다. 혹시라도 촬영본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영상을 찍다 보면 한 번쯤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극영화를 찍는다면 이야기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고 만듭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면 현실 속 공간에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촬영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렵게 부탁해서 촬영 허가를 받아도 시간 제약이 있고 어디선가 이상한 잡음이 들려서 촬영을 중단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야외 촬영이라면 통제가 안 되는 건 더 당연하겠죠. 여러분과 출연자가 편안한 곳으로 장소를 마련하세요. 부담되고 시간과 비용과 날씨에 쫓기면 영상을 망치니까요. 일단 조용하고 마음 편한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3곱하기3 안내선을 띄우고 사용 중이신가요? 가로 세로 3분할하는 이 안내선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필수입니다. 하나는 구도를 잡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수직과 수평 잡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땅, 바다, 건물 바닥 같은 가로선을 위나 아래의 가로선에 맞춰보세요. 인물이나 주요 피사체를 세로선에 맞추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사체, 사람이면 얼굴 중에서 눈을 저 4개의 교차점 어딘가에 걸쳐서 촬영을 해보세요. 아주 예쁘고 안정적인 구도가 잡힐 겁니다. 한 번쯤은 정중한 구도를 피해서 3분의 1 구도를 이용해 보세요. 적정 노출은 피사체가 의도대로 보이게 만드는 노출 정도입니다. 밝게 찍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의도가 있다면 일부러 어둡게 찍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눈이 잘 보여야 감정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 노출 기능으로 평균값을 잡은 뒤 의도대로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초점이 맞지 않은 곳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꼭 초점을 잘 잡아주세요. 숏 사이즈가 있습니다. 화면의 범위와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서 정보량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쓰는 5가지만 기억하세요. 공간이 잘 보이고 사람은 작게 보이는 롱숏, 사람의 전신이 보이며 얼굴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풀숏, 상반신의 손 동작과 얼굴 표정이 잘 보이는 허리 위아래로 끊는 미디엄 숏, 감정이 잘 느껴져서 대부분의 대화 장면에서 사용하는 버스트숏, 특정 지점만 크게 강조하며 보여주는 따옴표 같은 역할의 클로즈업 숏. 기존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물을 보며 저건 왜 저 크기로 찍었을까 고민하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높이라고도 하고 각도라고도 하는 앵글이 있습니다. 올려다보는 안각, 내려다보는 부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아이 레벨 등이 있습니다. 더 많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이야기의 전부다. 보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시점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동영상은 소리가 절반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찍었어도 소리가 엉망이면 영상을 보기 싫어집니다. 이 영상에는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갔습니다. 내장 마이크로만 찍으면 이렇습니다. 만약 윈드실드라는 바람막이가 마이크에 달려 있었다면 이렇게 파도 소리만 깨끗하게 들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좋은 지향성 마이크로 멀리 지나가는 배의 기적 소리까지 녹음했다면 이렇게 들릴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가 있더라도 배경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한눈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뒤를 날리는 렉 포커스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배경을 날리면 인물은 그 공간에서 동떨어진 존재가 됩니다. 비현실적이죠. 현실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먼저 정하세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주인공 혼자냐? 아니면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주인공이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틸트를 하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팬을 할 때 같은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화면 속에서 피사체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움직여 보세요. 연습만 많이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교육 영상을 찍을 때 적어봤던 구성안입니다. 멘트까지 적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말하고 어떤 크기나 움직임으로 찍을지 적었습니다. 촬영할 때 꼭 구성한 대로 찍지는 않습니다만 구성안 없이 찍으면 꼭 찍어야 되는데 놓치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 초보든 고수든 구성안이나 대본 적는 습관은 꼭 들이세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누구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막 찍는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적당한 높이를 찾기 위해 굳이 자세를 숙이고 편하지 않은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촬영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적으로 카메라를 눈에 갖다 대고 셔터 누르시는 건 멈추고 어디가 가장 좋은 위치일까 한 번만 고민하고 촬영해 보세요. 촬영을 하려면 녹화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누르지 마세요. 준비가 다 됐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여유 있게 누르고 멈출 때도 연기나 이벤트가 끝났다고 바로 정지를 누르지 마세요. 또 누른 다음에도 화면에 보이는 REC 메시지와 대기 중에 보이는 스탠바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촬영을 진행하세요. 가끔 이거 확인 안 하고 찍다가 정작 찍어야 할 장면은 안 찍히고 걸어가는 발과 땅바닥만 찍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 노출, 자동 초점 기능은 매우 편리합니다. 적어도 기록만 할 거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찍는다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피사체를 방해하는 모든 건 영상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노출 조절이나 엉뚱한 곳에 맞는 초점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갖고 있는 카메라의 수동 기능을 완벽히 익히세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라면 흔들림이 심한 촬영은 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삼각대가 있든 없든 최대한 안정적으로 찍어주세요. 멀리 있는 걸 당겨 찍는 줌은 참 유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줌을 사용해서 당겨 찍습니다. 그런데 줌 촬영은 세 가지 때문에 위험합니다. 첫 번째, 많이 당길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 저곳의 소리가 아니라 카메라가 있는 이곳의 소리가 들어가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디지털 줌을 쓰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꼭 필요할 경우에만 줌을 쓰세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찍을 땐 모르지만 편집할 때 영상을 틀어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시끄러웠나? 큰 잡음만이 아니라 작은 잡음도 의도하지 않았다면 영상에는 방해가 됩니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지나가는 배 소리,
실내라면 냉장고 소리, 형광등 전기 흐르는 소리 같은 것들이 모두 방해가 됩니다. 꼭 촬영 당시에 걸러내세요. 촬영할 때 원하는 소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공간을 찾고 좋은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녹음 중인 사운드의 볼륨이 엉망이면 다 헛수고입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리는 소리가 적당하다고 그대로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꼭 카메라에 있는 오디오 레벨 미터의 수치와 막대기 색상을 보고 판단하세요. 소리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작은 건 키울 수 있는데 너무 큰 소리는 소리값 자체가 살아야 해서 쓸 수 없습니다. 꼭 소리는 눈으로 확인하세요. 광각 렌즈나 휴대폰 카메라 렌즈로는 배경이 날아가는 영상을 찍기 어렵습니다. 인물 모드라는 걸로 찍어도 아직은 경계 처리가 매우 어색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멀리 가서 망원 렌즈로 당겨 찍으세요. 그럼 좋은 렌즈가 아니라도 조금은 배경이 날아가게 찍을 수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는 모든 걸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현실 속의 모든 일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슬로모션이라 부르는 고속 촬영이 생겼습니다. 일단 찍고 나중에 느리게 돌려보면 꼼꼼히 볼 수 있어 좋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멋있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 촬영을 자주 합니다. 요즘 카메라에는 아예 SNQ 모드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 모드로 찍으면 매번 설정 들어가서 프레임 수라든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 없이 빠르게 슬로모션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는 카메라나 스마트폰에서 찍고 싶으시면 프레임 수를 60p 모드로 놓고 찍으면 편집할 때 2배쯤 느리게 만들어도 부드러운 슬로모션 영상이 됩니다. 저는 타임랩스 기능을 좋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생기는 변화를 오랫동안 앉아서 지켜보는 건 어렵지만 타임랩스 영상으로 찍고 나서 돌려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슬로모션이 멋지고 웅장해진다면 타임랩스는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서 시간이 많으면 경치 좋은 곳에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타임랩스 영상을 찍습니다. 프레임 수는 1초에 지나가는 그림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선명하고 작을수록 부드럽고 흐릿합니다. 카메라 사용법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 영화는 24프레임, 방송은 30프레임, 활동적인 영상은 60프레임이 좋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심한 영상을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어지러움도 덜합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장면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소규모 저예산 촬영에서는 보통 카메라 한 대를 돌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대 이상을 동시에 촬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촬영본이 있으면 다양한 그림을 잡을 수 있어서 좋고 중간에 실수가 생겨도 다른 카메라로 덮어 씌워 무마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연기나 인터뷰를 반복해서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연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영상을 찍을 때도 한 장면을 다양한 앵글에서 찍기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편집할 때 선택할 수 있어서 좋거든요. 벌써 그렇게 친해졌어? 이야기와 직접 관련이 있던가 등장인물이 출연하는 영상을 A롤이라고 합니다. B롤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넓게 보면 주제랑 관련이 있는 부록 같은 영상입니다. 보통 인서트 컷이란 단어로 쓰이던 개념이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 찍을 때 꼭 주제나 핵심적인 내용만 찍지 말고 촬영 전후에 주변 풍경이나 등장인물과 관련된 소품 같은 것들을 꼼꼼히 찍어두세요. 언젠가 다 쓸모가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물론 대단한 꿀팁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들이 초보나 경력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늘 지키고 있고요. 이 팁들을 기억하셨다가 꼭 다음 촬영 때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